스승님, 결혼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번 달에 제 친구가 40대 중반이란 늦은 나이에 좋은 인연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결혼에 전혀 관심이 없었던 친구가 결혼을 결심했다 하여 어쩐 일인가 궁금했습니다. 얼마 전 친구로부터 만약 자신이 경제력이 있었다면 절대 이 결혼은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자신의 기울어지는 경제 능력에 대한 두려움과 노후의 안정된 삶을 위해 보험을 든다는 생각으로 결혼을 결심했다는 다소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주어진 현실에서 타협할 줄 아는 현명함이라고 생각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덕을 보기 위해 한 결혼이 나중에 어떤 과보로 이어질지에 대한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결혼에 대한 올바른 마음가짐과 후회 없는 선택에 대한 스승님의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우리 도원 가족 중에 처녀 총각도 많고 또 관연한 자녀를 둔 분들이 많으니까 이 강의 절대적으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잘 듣고 자녀들 교육 바르게 시키셔야 됩니다. 30대에 결혼했든 40대에 결혼했든 내 노후를 보장받기 위해서 보험 드는 마음으로 상대한테 의탁을 해보려고 덕 좀 봐보려고 물질이든 뭐가 됐든 덕 좀 봐보려고 결혼한다?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여러분들 자녀 중에서 그러한 마인드, 그러한 관념으로서 결혼을 한다면 절대 반대하십시오. 내가 상대에게 득을 보고자 하면 상대가 기분 좋을까요? 나쁠까요? 내가 무엇이든 하나라도 주려고 하면 기분 좋을까요? 나쁠까요? 답은 나왔죠? 내가 저 사람에게 하나라도 갖추어서 지식이든 돈이든 능력이든 하나라도 갖추어서 득되는 삶을 함께 공유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결혼하는 건 좋아요. 함께 공유하면서 인생 동업을 바르게 해봐야 되겠다. 인생 동업을 바르게 해서 나보다 좀 더 질적으로 인생을 살아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내 능력 플러스 저 사람 능력 플러스 내가 저 사람 부족함을 채워주고 저 사람은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서로가 득되는 인생 동업을 해서 정말 거룩한 인생을 빛나는 인생을 살아봐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바르게 결혼한다면 이 사람은 잘 살 희망이 있어요. 그런데 내 자녀가 좀 모질란데 좀 잘생긴 남자, 능력 있는 남자, 좀 잘 나가는 남자를 만나서 득 좀 봤으면 좋겠다 이 욕심으로 하면 상대는 뭘 느끼냐면 진짜 이 사람이 갖춘 사람이라면 이 사람에 대해서 내 딸에 대해서 부족함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쪽이 여자 측이라면 내 아들에 대해서 부족함을 느낄 거고 그쪽이 남자 쪽이라면 내 딸에 대해서 부족함을 느낄 거고 그러면 어떤 미션들이 오느냐 시댁에서 불편함을 주기도 하고 신랑이 불편함을 주기도 하고 엉뚱한 짓을 하기도 하고 대화가 안 통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시험지가 와가지고 불화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우리 아들, 딸이 능력도 갖추고 경제도 갖추고 지식도 갖추어서 예를 들어 딸이라고 하면 이 딸이 정말 괜찮은 신랑을 만나서 저 신랑을 위해서 득되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 딸이 저 신랑을 만나가지고 저 신랑을 잘 도와서 신랑을 빛나게 해주고 또 저 신랑은 우리 딸을 빛나게 해주고 서로 득되는 인생을 살게끔 만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모님이 마음도 가져야 되고 자녀를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가 상대를 득되게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상대도 나를 득되게 하려는 심리가 생겨요. 근데 내가 무엇인가 까먹으려고 그러고 무엇인가 의지하려고 그러고 무엇인가 득보려고 하면 상대가 그걸 주파수로 느낍니다. 나한테 뭔가 의지하고 뭔가 하나라도 빼먹으려고 하고 덕보려고 하네? 그럼 경계심을 가져요. 경계심을 가지면 어떻게 되죠? 마음의 문을 닫기 시작해. 그리고 거짓말을 하기 시작해. 그리고 너무 여자가 돈 하면서 막 남편한테 압박감을 주면 처음에는 말을 잘 듣다가 나중에는 믿지를 못하니까 빼돌리게 돼. 또 보세요. 여자도 남자가 부인을 막 이것저것 다 해주기 바라고 나가서 돈도 벌어오기 바라고 능력 발휘하기 바라고 다른 여자는 돈도 500만 원씩 벌어온다는데 당신은 집에서 뭐 하는 거야? 하면서 이렇게 돈도 벌어오라 그러고 그리고 뭐냐면 가정의 살림도 잘해주기를 바라고 모든 면에 이렇게 의타심을 가지고 잘해주기를 바래요. 그러면서 자꾸 의지심을 갖게 되면 부인이 처음에는 잘해주다가 이 남자 뭐야? 나 알 까먹으려고? 알 빼먹으려고. 알 까먹는 게 아니라 알 빼먹으려고. 이 남자 나 알 빼먹으려고 결혼한 거 아니야? 그러면서 거부 반응이 생기고 부담스러워집니다. 그러면서 남편에 대한 불신감이 생기고 왠지 모르게 부담스러워지면서 멀어집니다. 그리고 왠지 존경심도 없어지고 믿음도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다가 결과는 각자 놀게 되며 각자 인생을 추구하게 되며 각자 목적의식을 갖게 됩니다. 자기 나름대로 인생관을 갖는다는 거예요. 따로따로. 그러면서 어긋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성격이 안 맞게 되고 잠자리도 안 맞게 되고 마음도 불편해지고 그 다음에 각방 쓰게 되고 그 다음에 별거할 수도 있고 또 각방이나 별거할 조건이 안 되면 등 돌리고 자고 이러면서 속으로 언제 이혼하면 좋을까? 이제 계산이 씁니다. 언제 시점이 좋을까? 애기 다 키우는 다음에 할까? 20살 넘어서 할까? 15살 되면 할까? 이런 계산을 할 수 있다. 인간의 내면의 심리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슴 속에서 그런 고민을 한 적이 있는데 내색하지 않고 참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음속에서 그런 갈등이나 그런 고민이 있었는데 아이들 위해서 체면, 환경, 조건 그러니까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생각 때문에 이혼을 못하고 때로는 양보하고 때로는 참고 때로는 울며 겨자 먹기로 살아왔던 인생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령 참을 수 없어 정리하는 경우도 많았고 근데 우리 자녀들이 그러한 전철을 밟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귀한 아들, 딸들이 우리처럼 어리석은 판단으로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한테 바르게 교육을 시켜야 된다. 네가 시집을 가거들랑 남자한테 먼저 덕을 보려 하지 말고 먼저 그 사람한테 잘해주고 네가 득되는 여자가 되라. 그러니까 그 남자한테 득되는 여자, 사위한테 득되는 여자, 또 시집에 득되는 며느리, 시 가족에게 득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도록 네가 먼저 노력을 해라. 아들이면 처갓집에
잘 보일 수 있는 사위가 되고, 처부모, 장인장모 잘 대우해서 인정받는 사위가 되고, 그 처갓집의 모든 사람들한테도 대접받을 수 있는 사위가 되고, 양가 집안에 정말 귀한 대접을 받을 수 있는 품격을 갖추도록 노력을 해라. 그리고 아내한테 네가 득되는 인생이 되어서 그 사람이 고마운 마음으로 살게끔 해라. 또 우리 딸은 사위한테 득되게 해서 사위가 고마운 마음으로 살게끔 해라. 네가 먼저 잘해주는 마음을 가져야지 네가 의타심으로 덕 보려는 마음을 갖지 마라. 이렇게 반드시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그 아이들이 결혼해서 득되는 인생도 살 뿐만 아니라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자손들의 결혼을 시킨다고 하면 저는 이런 철학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바르게 교육도 시켜서 결혼을 시키겠지만 그 처갓집에 어떤 부담도 주지 않도록 내가 겸손하게 먼저 노력을 하고 아들들이 겸손하게 먼저 노력하게끔 교육을 시켜서 그 상대가 스스로 존중하고 따라오게끔 만들 것입니다. 저는 이런 자연의 법칙을 알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할 거라는 뜻이에요. 제가 왜 제 뜻을 말씀드리냐면 여러분들도 항상 자녀 교육을 시킬 때 상대를 냉철한 분별로서 선택하는 건 좋아요. 그러니까 냉철한 분별과 판단력으로서 가부를 결정하는 건 좋다. 그러나 결정을 딱 하게 되면 내가 상대한테 도움되는 사람이 되라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야 이 주파수의 에너지가 긍정작용을 해요. 상대가 나한테 도우려고 하게 되고 내가 먼저 도우려는 이념을 가질 때 내가 먼저 도우려는 이념을 가질 때 상대가 나를 티 없이 도울 수가 있다. 그게 자동 센서가 작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근데 내가 사특한 마음을 갖거나 의지하는 마음을 갖거나 덕보려는 그런 아주 작은 심리를 갖게 되면 상대도 민감하게 센서를 느끼면서 부정적 반응이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연의 이치를 알고 나이가 젊어서 결혼하든 나이가 먹어서 결혼하든 보험 드는 마음으로 결혼하는 건 매우 위험한 생각이다. 그 사람이 내 원하는 대로 보험이 안 돼주면 어떡할 건데? 에? 봐봐요. 보험이라고 결혼했는데 사업이 망하든 직장도 못 다니든 어려움이 와가지고 보험 역할 안 해주면 버릴 겁니까? 그럼 물건이잖아. 자동차야 마음에 안 들면 타다가 팔아도 되고 바꿔도 되고 뭐 폐차시켜도 되지만 사람을 쉽게 그렇게 버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보세요. 막상 덕 보려고 결혼했는데 보험이라고 결혼했는데 몇 년 살아보니까 껍데기야. 능력도 별로 없어. 잘해주는 것도 없어. 그러면 얼마 안 가서 버릴 거 아닙니까? 그 인생이 뭐가 행복하겠습니까? 그것은 불문가지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냉철하게 알아서 냉철하게 분별을 해서 바른 선택도 해야 되지만 항상 상대를 먼저 이롭게 하는 마음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럴 때 상대도 나를 돕게 되며 상대도 나를 이롭게 선택을 하게 된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건 기본 우리의 삶의 이치고 기본 운영의 방법이고 기본 자연의 법칙이라는 걸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린 거고 이 법칙이 벗어나는 예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아무리 상대를 득되게 도와주고
상대를 위하는 인생을 살려고 해도 상대가 개망난이라서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정말 훌륭한 남편이고 훌륭한 남자로서 이거 부인한테 잘해주고 득대기 인생을 살려고 하는데, 그래 부인을 도와주면서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데 부인이 너무 모자라가지고 인생을 개판으로 몰고 가는 집도 있다. 그럴 때는 여러분 미련 갖지 말고 정리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아닌 걸 붙들고 있게 되면 내 인생 망치고 상대 인생 망칩니다. 그래서 정말로 아무리 득대기 인생을 살려고 하고 아무리 도우며 살려고 하고 아무리 봉사적으로 노력을 해도 안 되는 남자가 있고 안 되는 여자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외외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냉철하게 분별을 해서 자녀가 그런 함정에 빠졌다면 빨리 건져줘야 됩니다. 제가 큰 틀에서 자연의 법칙을 말씀드렸고, 나아가서 외외의 경우도 있기 때문에 외외의 경우 함정에 빠졌다면 우리는 빨리 분별해서 빠져나올 줄도 알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걸 바르게 판단해서 자녀 교육도 시키고 결혼도 바르게 시키고 행복한 인생 열어가시라는 뜻입니다.